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기록의 쓸모이고요. 저자는 이승희, 이 책의 총 페이지 수는 269페이지, 출판사는 북스톤입니다. 기록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저는 먼저 사무적이고 왠지 학습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기록을 남기는 스킬이 부족한 저에게 이 한 권의 책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기록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책의 목차는요. 1. 기록의 시작 2. 기록의 수집 3. 기록의 진화 등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작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자면요. 이분은 치기공을 전공했지만 그 후에는 배달의 민족 브랜드 마케터로 6년간 근무를 하다가요.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1인 크리에이터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작가이십니다. 작가는 본인의 소개를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평범했던 시절에서 어떻게 책을 쓰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첫 직장이었던 병원에서 센스가 없다며 매일 혼난 탓에 센스를 기르려고 읽은 책이 마케팅에 관한 저서였고요. 거기에서 재미를 느껴 마케터의 꿈을 끼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케팅을 잘하고 싶어서 모든 이야기를 받아 적기 시작했고요. 그 자세하고도 상세히 적은 기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책에서는 기록의 범위를 단지 메모장이나 개인 다이어리북에 적는 정도로 제한하지 않았고요. 업무일지, 블로그, 브런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영감 노트, 여행 노트, 구글 문서, 스마트폰 메모 앱, 녹음 앱, 유튜브까지 다양한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작가가 습관처럼 기록하는 것을 볼 때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 하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작가는 그저 일을 잘하고 싶어서 시작한 기록이 책도 내고 여행지에서는 다른 기록을 남겼고요. 공유하는 계정으로 사람들과 교류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즉 소소한 일상에서의 기록이 결국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 거죠. 단순히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기록들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영감 노트라는 인스타 계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첫 회사에서 일할 때 회의 시간에 상사가 왜 회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냐고 묻는 데서 기록의 습관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로 일에 대해 잘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서요. 망각을 보완하려고 무조건 적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때의 기록의 연습은 자신의 고민을 적는 것으로 점점 바뀌었고요. 고민을 적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굳이 글이라는 형식에 집착할 필요 없이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미로 찍은 영상이나 인스타 라이브, 책을 쓰는 일 모두가 기록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모든 기록은 나름 쓸모가 있다고 하고요. 내가 남긴 여러 가지 형태의 기록으로 나의 감정,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록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지금과 같은 SNS, 개인용 핸드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없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부터 IT 기술의 발달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죠. 저는 고작 가지고 있었던 카메라 한 대로 여행하는 장소마다 기념사진을 찍는 게 다였고요. 지금도 그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 당시의 좋은 추억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면서 나름 즐거워지는데요. 좀 아쉬웠던 것은요. 사진뿐이 아니라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이나 느낌을 동시에 기록해 놓았더라면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기록을 보았을 때 좀 더 그때의 나를 기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다양해진 기록의 방법으로 작가와 같이 순간의 사진 속에 담긴 그때의 생각도 함께 부지런히 남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기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록된 것을 직업이나 자신의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실행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작가는 기록을 시작한 이유는 관찰과 실행이 있다면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기록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인들 사이에 퇴사를 이야기할 적마다 사람들은 그 후에 뭘 할 거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작가 자신도 퇴사를 결심했을 때 이러한 질문들을 받았다고 해요.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나 취업하려고 회사를 고를 때 주변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 라고 조언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걸 찾아내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이 쉬웠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하네요. 좋아하는 것, 나만의 것을 찾으려 할 때 몇 가지 팁을 우리에게 작가는 제시했는데요. 1. 잘하는 것을 모방하기. 2. 그 안에서 나만의 것 발견하기. 3. 관찰 그리고 생각 더하기, 나만의 관점으로 만들기. 4. 나만의 언어 색깔 입히기. 5. 그리고 거침없이 표현하기. 좋아하는 것을 명확히 찾지 못했다 해도 찾고 모방하는 과정에서 서툴게나마 나만의 언어로 바꿔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책을 고를 때, 음식을 시킬 때, 음악을 들을 때 모두 취향이라는 것을 의지해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주로 혹시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데요. 작가 자신이 바로 과거의 무취향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스러웠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향을 만들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곳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맛보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몇 년에 걸친 노력으로 드디어 하나둘씩 작가만의 취향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 나만의 관념과 신념이 단단해졌다고 하고요. 그래, 이게 좋은 것이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는데요. 작가는 언제부터인가 본인의 취향을 남에게 강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해요. 심지어 누군가가 본인의 취향과 다르면 실망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데 왜 안 해? 여기는 별로예요. 왜 안 좋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한 주관적인 태도는 작가가 일을 할 때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취향의 오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들도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 이 같은 취향의 오류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내가 아이폰을 좋아한다고 아이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생각해서 마케팅을 하면 수많은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놓치기 쉬운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취향에 빠져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을 닫지 말라고 작가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글을 쓰는가? 작가에게 이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번역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의 언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살아가기 위해 글을 쓴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어떤 문제의식을 지니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글을 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자신만의 글, 나의 글쓰기를 하면서 달라진 것에 대해서 책에서 말하는데요. 우선 글을 쓸 때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내 안에 든 감정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짜증, 우울 등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감정을 하나씩 꺼내어 글을 쓰면서 거기에 걸맞는 단어를 고르게 되고 사물이나 현상에 비유할 때도 있었고 영화나 책에서 문장을 인용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한 가지 감정이 북받쳐 올라 그 에너지로 글을 쓰기도 했다는데요. 자기 감정에 솔직한 상태로 쓰다 보면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글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현재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기록이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왜 쓰고 싶었는지를 기억하자고 하는데요. 기록의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하다고 해요.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우선 그 이유부터 적어보라고 하네요. 그 자체로 기록의 추진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둘째, 어디에 어떤 도구를 써야 할까? 도구를 정하는 것은 기록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준비 요소라고 하는데요. 매일 먹는 밥도 맛있고 깔끔하고 예쁜 것만 먹고 싶듯 매일 하는 기록도 이왕이면 편하고 기분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쓸 때는 나에게 가장 편한 도구로 시작해야 하며 기록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네요. 작가는 기록을 쓸 수 있는 도구 몇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1번 노트, 2번 프라이탁 노트 커버, 3번 몰스킨 다이어리, 4번 에버노트와 메모 앱, 5번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 6번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7번 아이패드 노트 앱, 8번 음성 메모. 끝으로 작가는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어떤 기록이라도 꼭 시작해보라고 권했는데요. 촘촘하거나 대단한 내용이 아니어도 좋다고 하네요. 진정한 기록의 쓸모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쓸모를 기록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록의 쓸모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하나의 작은 기록이 쓸모없이 보일 수 있지만 기록이 하나하나 모여지면 그 기록들은 나만의 글이 되어 세상에 필요한 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배움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셔서 다양한 기록의 방법과 기록이 나만의 글로 되어지는 경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발전에 도움이 되니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